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해서 192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3% 하락해서 48,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시세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생명과학 쪽, 이쪽에서 큰 시세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주죠. 오늘 코스피가 비교적 큰 하락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자금들이 여기 코로나 관련주에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이 큰 매도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월 들어서는 단 하루, 5월 8일이죠. 이때를 제외하면 모든 거래일 동안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5월 들어서는 단 하루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는지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 발언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 나스닥은 약 1.5% 큰 하락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오늘 5월 14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이 옵션 만기일이 겹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옵션이란 단어를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뭔지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보신 분들은 옵션 만기일이 있는 날은 증시가 대부분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옵션 만기일이 어떤 날이고 왜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으로 미치는 날인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 이 옵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즉, 옵션이라는 것은 실물,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아닌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 매수자들은 옵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의 어떤 상품이 있는데 옵션 만기일에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콜 옵션에 베팅을 하게 되고요.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풋 옵션에 베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팅을 한 주체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와중에 베팅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과정이 발생이 되고, 이에 따라서 많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옵션 거래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콜 옵션하고 달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현재 1달러가 1200원인데 한 달 뒤에 1300원이 될 수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달러를 현재 가격인 12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함으로써 미래의 달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 위험성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5월 14일 옵션 만기일에는 콜 옵션, 풋 옵션 이러한 베팅에 실패한 투자자들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과 채권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 이상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죠. 어떠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 많은 분들께서 미국에서 반도체 자급자족 추진을 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시아의 의존도를 줄인다고 하죠. 저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추진한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미 정부 관리들은 공장을 미국 내에 세우는 방안을 두고 미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타이완, 대만이죠.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인 TSMC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반도체 1위 기업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미 정부 일부 관리들은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공장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어떠한 팩트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불리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 반도체 자급자족을 추진한다고 해서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 제품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으로 이전하던가 혹은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을 활용을 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TSMC 이런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어제보다는 살짝 늘었죠.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 이태원 클럽에서 많은 환자 수가 발생된 이후에 계속 20-30명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2월달과 비교해서 걱정을 하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관련돼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셨던 코스피 우량주 종목을 가지고 계시던 6월물 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4월달에 5월물 서부 텍사스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사례가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6월달에도 마이너스로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달이죠. 4월 21일에 5월 서부 텍사스 원유의 만기일이 있었죠. 이때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까지 유가가 떨어졌는데 6월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물 만기일인 다음 주죠. 이때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원유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특정일에 인도 인수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래를 말해요.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 하락이나 상승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5월물이라는 소리는 인도 인수 시점이 5월이라는 뜻이고 6월물이라는 소리는 인도 인수 시점이 6월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나? 그런데 만기일이 다가오면 원유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유사나 항공사에 팔아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했죠. 이 때문에 원유를 사줄 정유사나 항공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초에 전 세계 원유 생산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하루에 1000만 배럴씩 감축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원유 수요는 하루에 3000만 배럴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싼 값에 사서 비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공급이 넘쳐나다 보니까 저장시설도 지금 꽉 찼어요. 그래서 서부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의 저장 용량이 이미 70%나 들어찼고 조만간 최대 용량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투자자들이 만기일을 앞두고 인수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대거 6월물로 갈아타면서 지난달에 5월물이 가격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6월물 가격이 저번 달처럼 또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미국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원유를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5월물 1배럴을 구입하면 37달러에 웃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만기일이 지나면 반드시 실무로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의 운송비와 보관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다음 주에 국제 유가가 특히 서부 텍사스유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크게 한번 파동이 오겠죠.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포지션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대외 변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단 말이죠. 코로나라든지 국제 유가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등등 삼성전자의 실적뿐만 아니라 대외 변수로 인해서 주가를 하락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요. 행여나 더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때문에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매수해서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보유하고 매도할 계획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당장 지금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최소한 내년 끝까지는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